자, 여러분, 그 두시연을 보기 전에 일단 두보라는 이 인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교과서에 그 두시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러한 그렇죠 시성으로 그 일컬어지는 그러한 그 시의 성인으로 일컬어주는 그런 그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그 두시 시는 이 네 가지 정도 감상의 접근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상의 접근법입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그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전람민의 고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 그 두보의 일생이 아주 불우했습니다. 특히 아늘록산이나 이런 그 난등으로 인해서 불우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피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피난의 삶 속에서 전라면의 아픔과 고향의 그리움 이것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경우정, 이건 이제 기법상으로 선경우정,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법, 경치를 내고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는 그러한 선경우정의 기법. 그리고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뭐 자신이 슬프니까 새가 울고 꽃도 울고 뭐 이런 감정의 이입. 저 지금은 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지만 그렇죠. 옛날 시로서는 아주 기발한 기법으로 꼽혔겠죠. 또 인간과 자연의 대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로 인간의 이완성과 한계 그리고 자연의 무한함과 그쵸 되풀이되는 무한성 이런 것들이 함께 대조되면서 우리 슬픔과 정서를 고조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모 보겠습니다. 아마 이 철모를 봤을 때 철모의 주인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철모의 그 주인은 소멸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멸했지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한 송이 꽃들이 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철모의 주인의 죽음이 더욱 서럽게 다가오는 이런 기법들이 이용된 그 사진인데 이것이 두보시에서도 끊임없이 문장 속에서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한 긴장 그 다음에 정서의 고조가 들어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두보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신 분이 있으면 이 부분 스킵하고 이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간략한 말합니다. 그렇죠? 뭐그 가볍게 보십시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뭐 늘 그렇죠. 뭐 천재와 가난 그런 거죠. 타고난 문제로 날렸으나 가난에 쪼들렸다. 뭐 가난했고 20세부터 세상을 떠들며 아주 주옥 같은 시를 남겼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낙양에서 이백이라는 시인과 인연을 맺은 뒤 진사 고시를 응했는데 뭐 쉽다 그러고 쓰고 있나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근데 재상 2인보가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두보두보에서 그러려니 했더니 문장 좀 봐라. 인간으로 이렇게 청명하냐 말인가 이렇게 딱 보고 그렇죠. 이게 항상 또 옹졸한 인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장에 비교하다 물먹기는 낙방시켜버립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알록산의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보는 시골에 이끌고 강촌으로 피난을 갔다. 삶이 불우하죠. 장안에서 가는 궁핍한 생활에서 이미 그 초급 먹피로 살아가고 나물만 삶아 먹고 뭐 채식이 몸에 좋다는데 그렇죠? 옛날에 지금 얘기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소식이 와서 새로 숙종이 이제 난이 끝나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으니까 인재를 모아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 세왕조에게 달리 힘이 되어드리자 해서 장안으로 달려가다가 이 또 알록산 부하에게 체포되어서 그렇죠. 잔당들에게 불욕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이 삶이 아주 불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장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라는 게 정치에 잘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저 주변에서 항상 그렇죠. 이렇게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짧은 관직 생활을 했지만 그렇죠. 그게 크게 그 자신의 그 부기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중학교 교과서니 뭐 이게 이제 그 만화가가 만들어낸 얘기고 그래서 끊임없는 이 모함과 질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정치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선비께서는 주제 파악을 하셔라. 그래서 시인은 결국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가난뱅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작품들이 나오죠. 그 남을 맘먹는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아픔, 고통의 그 모습을 보다가 장강에 아주 깊은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인접조차 끊어진 그런 아주 깊은 산 속에서 병이 들어서, 그렇죠?
병이 들어서 점차 힘들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이게 작품에 끊임없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생활 어려워지고 몸은 쇠약해진다. 그렇지만 현실의 아픔을 담은 시들은 끊임없이 써내려간 게 두보의 작품색입니다. 그러다가 다 낡은 배후에서 그렇죠? 역사를 몸에 넣긴 한 천재 시인은 이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59세가 되던 770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1400여 수의 시를 기승에 남겼다 이렇게 하고 바로 시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두부를 그래서 그렇죠? 불우한 삶 속에서 작품을 남겼던 이러한 그 두부의 일생을 흔히 시성, 시인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성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 강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소 두보시 중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여기 두보가 저 고통 속에서도 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사줘서 다소 잠시 정착했을 때 그렇게 쓴 작품입니다. 강촌 강가의 마을이란 뜻이겠죠. 자, 맑은 강입니다.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른다. 이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맑은 강 하나가 마을이 있겠죠. 이 마을을 안고 흐른다. 이렇게 됩니다. 뭐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하는 일마다 보이는 그 것마다 유심하도다 그윽하다 이런데 정겹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자나마 조금 멀찌감치 이런 언덕쯤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강촌 마을이 전부 다 참 정겹구나. 맑은 강 한국의 마을 안고 흐르는데 긴 여름 강촌의 일이 하는 일 모습마다 정이 들어있구나. 저절로 가면 저절로 오는 건 지부의 제비요. 지부의 제비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제비라고 치고요. 서로 친하면 서로 가까운 건 물 가운데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라고 치고요. 그렇죠? 좀 다르죠? 늙은 겨집은 여자입니다.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늙은 그 계집이 이렇게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이 젊은 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낚시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경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치를 얘기하는데 이쪽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보는 원경입니다. 원경. 그런데 가까이 카메라 줌 렌즈로 확 당기듯이 이 모습을 딱 당겨서 봅니다. 이 근경입니다. 그래서 원근이 교차되는 방법을 썼고 선경, 경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후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이쪽 부분에 이 자연은 어떻습니까? 서로 저절로 오며 가며 서로 친하며 가까운 건 자연이다. 이 자연이 어떻게?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그 늙은 겨집은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드는 이 하필 만들어 장기 싸움의 수단 그쵸? 그 다음에 낚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래서 그쵸? 자연의 편안한 모습과 인간사 이런 기만의 모습이 대조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조. 반대로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자체로 한가로운 어촌의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자.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자 뭐 이렇게 각자 어느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이 뭐 이거 이거 내신이 아닌 안에 있어서 수능 시험 볼 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입니다. 이 깊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다. 이게 소박합니다. 그죠? 소박하고 이제 체념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순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그만 몸이 자신을 보잘것없이 없는 이 몸 스스로 이제 겸손하고 오직 많은 풍파를 겪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그쵸 영혼의 정화된 모습 이런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해서 현실에 만족하는 그쵸 만족하고 수용하는 모습 좀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 인생사 오진 풍파를 겪었는데 이 조그만 몸이 이러한 평화 이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만족과 수용이 있지만 어쩐지 떨치지 못하는 이러한 속세 그쵸 속세나 세상에 대한 이러한
다소간의 미련도 살짝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함축적인 구절이 될 것이고 여기가 선경, 후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렇죠?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의 구조로 되어 있어 강촌에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대조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 않기도 본다. 뭐 이렇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근의 교차 이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